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363페이지에 있는 판소리계 소설 흥부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맨 위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고 나서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 흥부전은 여러분이 어릴 때 전래동화집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 이야기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전체 줄거리를 한 번 더 확인했었죠. 그렇죠?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흥부전은 처음부터 소설로 나왔던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던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를 설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설화 중에 몇 개가 섞여가지고 여기 나오잖아. 배경설화. 방위설화나 몽고의 박타는 처녀 같은 설화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판소리로 불려져요. 판소리 노래로 불려져요. 근데 이 판소리 흥부가로 알려지죠. 그죠? 흥부가로 뭐 흥부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흥부가로 불렸는데 이 노래의 가사만 가지고 만들어진 소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불러요. 이와 같은 경우는 뭐 심청가가 심청전이 된다든지 춘향가가 춘향전이 된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인 고전소설 이 흥부전은 나중에 신소설에 가면 또 다른 그 형태로 소설이 만들어지는데요. 흥부전 같은 경우는 연의 각이라는 제목으로 신소설이 만들어져요. 이때 연은 제비연자고 각은 다리각자거든요. 우리 각섭리 할 때 각. 그래서 제비다리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신소설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 본문의 여러 가지 본문하면 여러 가지 특징을 알 수 있겠지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교과서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풍자적이고 해학적이고 교훈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부분만으로는 교훈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니까 이게 권선징악이라는 선을 공하고 악을 징벌한다. 다르게 말하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그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훈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옵니다. 이 흥부전은 형제간의 우애와 근선징악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면적 주제, 여기 밑바탕에 깔려있는 주제는 뭐냐면 이 형제간 중에 잘 살고 심술궂은 형은 그 양반, 그 다음에 이 못 살고 착한 마음을 가졌지 못 사는 그 흥부는 서민, 민중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특권청, 즉 뭐 탐욕스러운 관리나 돈 많은 양반이나 민중을 괴롭히는 양반에 대한 그 민중의 승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따로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는 그냥 표면적 주제만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 이면적 주제까지도 알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러분들 프린트 이 부분을 보면 단순한 형제간의 우위를 넘어서 유랑농민 또는 신흥부농, 부자인 농부의 갈등도 볼 수 있고 양반과 민중의 갈등으로 봐도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을 보면 읽을 때 알겠지만 조금 그 판소리로 불리던 노래의 가사가 소설이 되었기 때문에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모든 특징을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줄 것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슬은 판소리를 부를 때 노래 가사말, 노랫말, 안일이 부분도 포함돼요. 창으로 불려지는 부분도 있고 말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이 말로 하는 부분까지 포함했어야 해요. 이 포함했을 때 3사조 또는 4사조의 사음보의 반복이 문체의 기본이에요. 3사조 또는 4사조의 사음보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는 양반의 전아한 문체, 양반들이 쓰는 좀 고상한 문체 있죠. 고상한 문체와, 그러니까 뭐 한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자말, 한자투, 그 다음에 뭐 고사성어라든지 이런 어려운 말도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언어와 일상어와 뭐 비속어, 욕 같은 것도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특이해요. 민중들의 노래인데 왜 양반의 문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특징이야. 왜냐하면 원래 불리던 판소리가 양반들 후원을 받아서 불려졌거든요. 그 전문 판소리꾼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양반들이 듣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나 봐. 그것들이 그대로 소설에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조금 그 현실적인 인간 요 부분 간단히 보기만 보시고 바로 내려갑니다. 쭉.
아까 말한 대로 일상의 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시제가 당시에 공연되던 판소리 노래말을 옮겨왔기 때문에 현재 진행으로 처리되는 게 꽤나 많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과거 시제로 쓰인 것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오죠. 공연되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판소리가. 그걸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현재 진행형인 경우도 많다. 요거는 많은 건데 100%는 아니에요. 그 다음 판소리 소설의 특징 중에 아주 큰 특징이 바로 전지적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사실 고대 소설, 고전 소설을 해도 되겠죠. 고전 소설의 특징이 전지적 시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끝내고 나면 우리가 홍계울전을 배울 거잖아요. 홍계울전을 배울 때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배울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나오는 것과 똑같은 특징들이 반복되어 나올 거예요. 자, 판소리계 소설의 주제는 대부분 권선징악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본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교과서 본문으로 올라갑니다. 자, 교과서 부분 볼게요. 자, 교과서 부분은 앞부분에 그 놀부라는 인물과 흥부에 대해서 적으라는데요. 제일 앞부분에 흥부의 착한 면에 비해서 놀부의 나쁜 면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흥부의 착한 면은 지금 없고요. 놀부의 그 악행, 보통 사람은 5장 6부가 있다는데 얘는 5장 7부라 해서 한 개의 그 장기가 돼 있는데 그게 심술보래요. 놀부가 이 심술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심술보가 얼마나 심한지 여기에 심술보를 쭉 나열해 놨어요. 여기까지가 호요식하는 것까지가 놀부의 악행을 적어 놓은 거고요. 나열해 놓은 거고요. 그 뒤에는 흥부가 가난한 흥부가 집을 짓고 사는데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럼 앞부분 한번 볼까요? 놀부의 악행부터 보겠습니다. 심술쟁이라는 것. 심술쟁이야. 심술쟁이. 심술보가 하나 더 있어. 놀부 심사. 이는 마음이죠. 놀부의 마음을 볼짝시면, 이 말은 뭐 이게 판소리를 부를 때 구어체를 쓰던 거라서 이런 문장들인데, 놀부의 마음을 보자면 초상난데 가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남들 슬픈데 자기 혼자 춤추는 거야. 그 다음에 불이 붙는데 부채질해요.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해요. 그럼 불이 더 활활 타겠지. 그 다음에 해산하는데 개잡기는 아이를 출생한 집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안 좋은 것을 다 금기시하고 조심조심 하잖아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개를 잡는다는 그런 개하죠. 옛날 사람들 개 잡는 거. 그런 안 좋은 비도덕적인가? 하여튼 이상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에 가면 시장에 가서 억지로 강매하는 거예요. 억지로 흥정하기는 강제로 팔고 집에서 나쁜 짓을 하고 우는 아이는 아이야. 엉덩이를 때리고 그 다음 갓난 아기는 뭘 모르니까 똥을 먹이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그 빚을 못 갚는 집에 가서 그 집 아내나 딸을 훔쳐오고 그 다음에 늙은이 덜미를 잡는다. 목덜미를 잡아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는 거야. 예의라고는 없지. 그러니까 비도덕적이고 예의가 없다라고 보면 되죠. 예의 없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요런 부분은 정말 요즘으로 치면 싸가지 없다고 그러지 개념이 없는 무개념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벤 계집, 그러니까 임산부의 배를 차고 우물 밑에 똥 넣는다. 그래서 우물물은 모든 사람이 먹는 물인데 거기다 똥을 넣어요. 더럽혀요. 그 다음에 오려놓는 올벼 일찍 심어놓은 벼를 일찍 심어놓은 그런 논을 오려논이라 그러든 올벼논 이렇게도 하는데, 올벼논에 물을 터놓으면 벼가 처음에 심었을 때는 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을 터놓는다고 해서는 그 물이 고여 있지 못하도록 하게 뚝을 터트리는 거예요. 아주 못된 행위라는 거지. 그 다음 자친밥에 돌 퍼붓기는 뜸 들인다. 자친다서 뜸을 들이는 거야. 다 된 밥이거든. 다 된 밥에 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패는 피다. 곡식이 피는 것을 패다라고 표현하거든. 틀린 말 아닙니다. 정상적인 말입니다. 피는 곡식에 이삭을 잘라버려. 그럼 곡식을 거둘 수가 없죠. 그 다음 논두렁에 구멍을 내죠. 여기 아까 물 터놓기 위해서 논두렁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줄줄 흘러버리게 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호박에 말뚝을 받으면 못 먹게 되겠지. 그 다음 곱사등이 사람을 장애인을 엎어놓고 발꿈치로 탕탕 쳐서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이 마음이랬지. 이런 마음씨가
모가나무의 아들이다. 모가나무는 옛날에 그 사람들이 못생긴 것, 울퉁불퉁한 것, 뭐 모났다라고 하죠. 그죠? 모난 과일을 모가라 하는데요. 이런 못생기고 나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었대요. 실제로 모가나무 아들이 아니라 모가나무 아들처럼 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놈의 심술은, 이놈은 놀부죠. 놀부의 심술은 이러하되 집은 부자야. 그래서 호의호식 잘 좋은 옷을 입고, 좋을 호자죠. 오대자. 좋은 옷에 식 먹다죠. 그죠? 좋은 밥을 먹는구나.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모 되게 잘 썩고 잘 사는 거야. 근데 반면 흥부는 어떤가? 흥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형에게 다 뺏기죠.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요. 가족도 많은데 재산도 없어. 요거는 이제 그 앞부분은 노을부의 악행이라면 여기 뒷부분은 흥부의 부분인데 흥부 부분 하기 앞서 요 놀부의 악행 부분을 한 번 더 본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했죠. 이것을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3개 이상이 나열됐어요. 열거법. 근데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특징을 굉장히 강조해서 길게 보여줬죠. 이것을 뭐 장면의 극대화다. 어떤 특정 장면을 극대화시켰다라고 하는데 노을부의 심술스러운 심성을 아주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는 모습들을 쭉 나열해 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흥부로 갑니다. 흥부는 집도 없이 집을 지으려고 집 제목을 내려갈 양면. 자, 이 말은 뭐냐면 흥부가 집이 없어가 쫓겨나서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옛날에 나무가 필요했겠죠. 제목은 나무야. 나무를 내려갈 양이라는 것은 구하러 가는 건데요. 구하기 위해서 어디 가냐? 만첩청산 깊은 산에 들어가서, 자, 깊은 산에 들어가서 소부등 대부등 와들등 둥탕 벼다가, 소부등 대부등은 큰 나무 작은 나무 등을, 여기는 우당탕탕과 같은 이성에 해당되겠죠. 응? 우당탕탕 배워와서 잘라와서, 그러니까 큰 나무를 잘라와야지 이게 기둥을 세울 수 있잖아. 그지? 집을 지을 수 있지. 그래서 큰 나무를 잘라다가 안방과 대청과 행랑과 몸체 내외 분합, 이것은 이제 방을 나타내는 거, 방. 그 다음 물림태, 살미, 살창, 가로자지, 입구자는 요건 이제 나무를 베어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큰 방, 작은 방, 지금으로 치면 거실, 부엌, 주방이 거실, 부엌이네요. 화장실 등등을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입구자 모양으로 지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지어야 돼. 요렇게.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와서 안방도 짓고, 대청마루도 짓고, 침실도 짓고, 그 다음에 뭐 문살 창을 만들어서 예쁘게 문을 달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놈의 집은, 흥부의 집은 여기 제목을 나무를 자르러 산에 가야 되는데, 이거 대신 뭐 하냐면 수수밭 틈으로 들어가서 수수깡 한 묶음, 이건 한 묶음이야. 잘라다가, 수수깡은 어떤 거냐면 우리 수수깡으로 안경 같은 거 만드는 거 어릴 때 많이 해보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수수는 보통 옥수수 줄기처럼 이렇게 나 있는 건데, 이게 되게 약해. 이걸로 집을 짓는다는 거야. 기둥 대신 부러지겠지. 이렇게 접으면. 수수깡을 한 묶음을 가져서 안방, 대청, 행랑, 몸체 두루 집어 말집을 지었다. 말집은 뭐 추녀로 이렇게, 말집은 기둥을 세우다는 뜻이거든. 기둥을 세워서 지었다는 거야. 결국 수수깡으로 만든 집이야. 건드리면 넘어지는 집이지. 그렇게 지었는데도 수수대가 반 묶음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수수대 서너 개 가지고 대충 막아만 놓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야. 그냥 막대기를 몇 개 못 박아놓고 그게 방이라고 누운 거야. 한마디로 뭐 노숙자 집 같은 거지. 방 안이 늙든지 말든지 양주는 부부야. 흥부와 흥부의 아내가 누워서 기지개를 쫙 켜면 발이 마당으로 나가고, 대거리는 머리야. 머리가 대가리라는 거죠. 좀 비속적인 표현도 쓰죠. 아까 앞쪽에 전화한 문체, 양반의 전화한 문체와 비속어가 섞였다 했잖아. 판소리개 소설이. 그런 거야. 대가리는 뒷곁, 집 뒤로 넘어가고, 그 다음 맹자 아래 대문하고,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엉덩이는 밖으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엉덩이는 불러들이소 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이건 실제 지나가는 사람이 이 엉덩이 집 앞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은 안 했겠지. 근데 그만큼 길가에다가 아무렇게나 대충 대충 그 기둥을 박아놓고 잠을 잤다는 거야. 여긴 되게 이 전체적으로 앞쪽에 놀부의 악행도 굉장히 과장되어 있지만 여기 흥부의 집도 진짜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웃기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글은 굉장히 해학적이다. 해학이란 말 가르쳐줬죠. 해학적이고요. 과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 수수깡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것처럼 이 민중들의 가난한 삶을 다루고 있는 이런 그 문학들, 판소리도 민중들이 보는 그런 공연이었고요. 이런 판소리 소설도 민중들의 어떤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학을 적층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하라는 거죠. 적층 문학은 민중들의 문학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